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구장입니다. 2020년 1월 30일 현재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확진자가 7,711명, 사망자가 무려 170명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요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첫째,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예방에 대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적정한 관리와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 인원은 줄이고 연면적과 종사자 수는 늘려야 합니다. 셋째, 안전 및 감염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시설에서 직접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업체에 맡겨서 관리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전 및 감염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은 시설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대한민국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요령 안내입니다. 자, 먼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 자료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6종이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그리고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지난 예전에 겪으셨던 메르스와 사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자,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이제 2020년 1월 28일 9시 기준인데요. 제가 서론에서 30일 기준자로 말씀을 드렸죠. 7,711명이 확진자가 됐고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170명이 사망을 했다. 중국 상황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확진 환자 발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월 28일 9시 기준으로 경계 단계까지 와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4명, 그리고 격리 해제 97명, 검사 중에 있으신 분이 15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있는데 총 4단계죠. 관심, 블루 단계, 주의, 옐로우 단계, 경계, 오렌지 단계, 심각, 레드 단계다. 그래서 지금 심각에 가기 직전인 경계, 오렌지 단계라는 거죠. 지금 오렌지 단계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관심과 주의의 경우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수준으로만 되어 있지만은 경계에서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금 전파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 발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심각으로 갔을 때는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 단계에서
최대한 전파되지 않도록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될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뵌 적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은 이미 우한에 계시던 분들이 다른 타 지역, 중국에 있는 타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은 감염 의심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감염병의 전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전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신고 체계를 보시면요. 1단계로서는 감염 증상 의심 환자를 1339나 보건소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1339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통화가 안 되더라 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보건소로도 신고를 하라 라는 부분으로 안내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1339에 한번 전화해 보시고요. 전화 통화가 안 되면은 보건소라도 연락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보건소도 안 된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라도 신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에라도 신고하시거나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 되는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는 검사 후에 대기를 하고 대기에 따라서 격리 조치가 필요할 때는 이제 격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격리 해제 또는 입원 치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대응 요령인데 1단계로서는 이제 예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방만 철저히 잘하면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힘을 꼭 기울여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1단계 예방에서는 어르신께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촉탁이 등 방문 진료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인 체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촉탁이 선생님께서는 방문하실 때 뭐 진료해 주시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만은 우리가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을 체크하는 거는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매일 1회 이상 어르신들의 발열 상황이라든지 호흡기 상황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열이 37.5도 이상이 되지 않는지,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이나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입소자의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렵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입소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지 않도록 제한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느낌표까지 있을 정도로 중요하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의료기관 또는 외출을 통해서 전염돼서 시설에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사자 선생님들께서는 출퇴근 등 외출 후에 시설 내 활동 시 발열 체크 및 소독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소독제도 소독제인데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손 씻기는 물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발열이 나지 않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종사자분들께서는 시설 내에 계시지 않고 외부 생활을 하시다가 또 시설에 들어오셔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에서 출근하셔서 시설에서 활동을 하기 전에 발열 체크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손 씻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기본이죠. 항상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 씻기를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후베이성 입국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허베이성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중국 입국자에 대한 부분도 이 업무 배제가 고려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상황을 판단을 하셔서 업무 배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업무를 배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14일간 증상 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으셔야 되겠죠. 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심 증사 발생 시에는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되겠다. 또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로도 보고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외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를 이제 고려하는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간 업무 배제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 발열, 기침, 인후통, 순참에 대해서, 그리고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신고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로 보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리 조치에 따라서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인 의료 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대응 요령으로 안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죠. 공고, 즉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요 세부 사항에서 연간 30일 이내에 따라 유급인 경우에 최대 8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그 병가에 대한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교육, 종사자 및 어르신들께 감염성 질환 및 위생관리 실천 방법을 교육하셔야 되겠고요. 외부인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했기 때문에 면회를 제한하는 것을 안내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호자에게는 방문 자제, 안내 문자를 전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는 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소독 청소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자, 이 부분 저희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업체 소독을 의뢰할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이렇게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는 것을 안내를 드렸죠. 접촉 시설물에 대해서는 알코올로 다 닦아내시고, 그리고 해충에 대한 소독을 하고, 그런 부분. 그렇게 이제 수시로 소독과 청소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설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상시적으로 소독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 1회는 지금 소독과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소독에 대해서, 접촉물 소독에 대해서는 주 1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소독 청소에 대해서는 월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보름에 한 번 하는 것도, 2주에 한 번 하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 손세정제도 손세정제지만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더 위생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면회실 별도 관리인데,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등 비치를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면회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면회자가 발열과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면회를 제한해야 됩니다. 출입 자체를 불가해야 되겠죠. 면회자뿐만이 아니라
방문자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종사자,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에 시설의 즉시 상황을 공유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락 체계가 마련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2단계로는 이제 발생에 대한 상황인데 발생했을 때는 심각해지죠. 자, 그래서 종사자분들께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분께서는 빨리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분리된 장소에 격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건공단에도 신고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외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로 격리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동일하죠. 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염 증상이 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 심각해지죠. 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호사 선생님께서 또는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신 후에 격리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의료기관 방문 전에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에 빨리 신속하게 전화해야 한다는 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신고가 안 된다고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또는 보건복지부에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소자의 외출 외박을 금지시키고요. 요양시설에서 가능한 의료처치는 촉탁이 선생님께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해서 폐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소독하고 분리 사용해야 되겠고,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 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에 표면을 소독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입니다. 발생이라고 하면은 발생된 그 어르신이 만약에 사용하신 침실이다. 그런 경우에는 철저한 위생 소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식기류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소독 가지고 될까요? 폐기하는 것이 낫겠죠, 오히려.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 만진 뭐 접촉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소독을 다 해야 되겠고, 폐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폐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그 내에 계셨던 분들은 다 격리 수용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어르신들께서 또는 종사자분들께서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우리 항상 봤던 거죠. 매 분기마다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기침을 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립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어야 되겠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요.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철저히,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죠. 자, 3단계로는 사후 관리인데요.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 증상 의심 환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겠고요.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해서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시설 소독 및 방역 조치 등은 질병관리본부 대응 지침을 참조해서 시행을 하고, 격리 조치가 해제될 시에는 관할 국민건강보건공단으로 보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네, 중요하죠. 감염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자,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는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 씻기 제일 중요하죠.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비누로 씻어 주십니다. 자,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셔야 되겠죠. 외출할 때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우리가 외출을 할 때에는 이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셔야지만이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셔야 되겠죠. 혹시라도 중국을 다녀오셨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감염병이 의심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다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번호는 1339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중국 유행지역 여행 시의 주의사항인데 이미 중국으로의 여행은 자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제하셔야 됩니다. 중국 여행은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국내에서 안전하게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시면서 국내에 계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중국 여행은 지금은 이제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추후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계가 다시 하강했을 때 그때에 중국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라도 중국 여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동물, 가금류를 포함해서 접촉은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는 접촉을 금지해야 되겠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유행 지역 여행 후에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1339번이죠. 또는 보건소로 신고를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중국 여행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한 분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노력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